네, 3교시 저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막 문제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명사를 모두 찾으세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존명사는 눈에 띄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자립명사.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 또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아는 이를 만났다. 이가 뭘 뜻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뭘로 갈 수 있다? 의존명사. 그러므로 뭐예요? 이가 사람. 그러므로 의존명사. 얘만 지금 명사 하나 있어요. 여기는. 명사 하나. 두 번째,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서 명사 뭐 있어요? 비난. 또요? 볼까요? 리 있죠. 리가 있는 거죠. 도와줄 리 있니? 도와줄 그 사람들이 도와줄 리 있겠니? 이렇게 해서요. 그죠? 그랬을 때 저한테 이걸 말씀하시더라고. 무릎이요. 아니요. 무릎 쓰다가 한 단어예요. 무릎 쓰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다자로 끝나니까 동사 형용사 쪽이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들. 이건 대명사예요. 대명사예요. 나, 너, 우리, 뭐 그들, 저들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도와주다인데요. 그쵸? 도와주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만 대명사로 있지, 명사로 있지 않습니다. 두 개 찾으실 수 있었어야 돼요. 아래 거 불러보세요. 어떤 분이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세요. 뭐 있어요? 분이죠. 어떤 분, 어떤 사람이 라고 그래서 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뜻하고 있을 때는 의존명사다.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선생님 됩니다. 선생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한 가지만요. 선생님이라는 게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 원래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님자가 이렇게 껴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높임의 표현이 있잖아요. 사장님, 회장님, 선생님, 그쵸? 선배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님은 전미사예요. 전미사는 무조건 붙여서 붙이는 거죠? 전미사예요. 님은 전미사예요. 님 전미사다 라고 하는 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요것만 살짝콩 봐놓으세요. 전미사 제가 몇 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전미사 아까 또 한 거 하나 있어요. 뭐 있었어요? 그렇죠. 언니들 이럴 때 이들 전미사라고요. 맞죠? 전미사라고 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셔도 제일 중요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빼가지고 알아두시면 나중에 반복할 때 그런 게 전미사라고 한 거구나 라는 게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님 이런 거 다 전미사예요. 근데 전미사까지 들어가서 요 전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의 전미사부터도 전체가 명사인 것 뿐이죠. 그쵸? 명사의 전미사부터도 높임을 뜻하는 전미사는 높임을 뜻하는 뜻을 더해주고 있을 뿐이지 품사를 바꾸지는 않아요. 그쵸? 품사를 바꾸거나 뭐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전체가 명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 전체가 명사다. 그리고 님은 전미사다. 이렇게만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요. 그냥 갈 수는 없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명사 부르세요. 뭐 있어요? 수가 의존명사니까 얘 하나밖에 없네요. 됐고요. 그 아래로 가겠습니다. 새 집이 말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사들 불러주세요. 뭐 있어요? 집, 그 다음에 또요. 나위, 그렇죠. 나위가 보이셔야 돼요. 그쵸? 더할 나위 없이, 말할 나위 없이, 그쵸?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두 개가 됩니다. 그 아래 거 갈게요. 칭찬을 받고 못 받고는 제가 할 나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사 부르세요. 칭찬, 또요. 나름. 제가라고 하는 거는 지가 할 일이다. 지가라고 하지 않고 원래 제가예요. 그쵸? 지가라고 하는 말은 표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가 맞아요. 칭찬을 받고 못 받고는 자기가 할 나름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대명사 쪽이에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칭찬과 나름 됩니다. 두 가지가 되셔야 돼요. 다음 갈게요. 나는 너만을 믿을 따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기 위에서 명사 부르세요. 뭐 있어요? 따름. 그렇죠. 나하고 너라는 거는 대명사. 나랑 너는 대명사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라고 할 때요. 명사가 두 개입니다. 명사가 두 개입니다. 이 문장에서는요. 한번 말해볼까요? 뭐가 있어요? 때문이요. 아까 말했잖아요. 너 때문에. 그런데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때문이라고 했더니 선생님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자로 끝나고 니은이나 니을 받침이 있어야지 의존명사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뭐뭐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뭐 다로 가든가 가는 것 중에서 받침이 니을
근데 아까 제가 써드리면서 맨 앞에 뭐라고 썼어요? 대체로라고 썼어요. 대체로 이러합니다 라고 쓴 거지 무조건 이러합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문은 그 형태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너 때문에 라고 하면 때문은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리고 의조명사로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쵸? 때문은 따로 외우세요. 때문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관형 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때문에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 때문에 하여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말하고 합쳐져야 돼요. 얘는 특이하게 다른 대명사나 다른 명사랑 합쳐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형어가 아니라 다른 대명사나 다른 명사랑 합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른 말에 꾸밈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의존명사로 갑니다. 또 있어요. 뭐 있게요? 얘 알아주세요. 얼마. 얘 명사입니다. 얼마 명사입니다. 얼마가 필요하니 얼마나 있어야 되겠니? 얼마를 줄까? 뒤에는 이 나라고 하는 건 이건 조사로 붙는 거고요. 이 나라고 하는 건 조사로 붙은 거고요. 여러분 이 얼마라고 하는 것만 명사입니다. 이거요. 기출문제 나온 적 있었어요. 다 틀리시더라고요. 얼마를 못 찾으시더라고요. 얼마 못 찾더라고요. 얼마는 명사입니다. 얼마는 명사입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의존명사 다 외워놨더니 뭐야 이게 명사였어? 막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 어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는 명사다라는 걸 따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틀릴만 하니까. 정말 틀릴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감기라고 하는 거 걸린 것처럼 기침 다 되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나요? 그는 감기라도 걸린 것처럼 심하게 기침을 토해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 아래로 갈게요. 상점에는 고등어 한 손이 놓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사 고르세요. 두 개 있어요. 뭐 있어요? 두 개 있는 게 아니래요. 세 개 있습니다. 뭐 있어요? 상점, 그 다음 고등어, 그 다음 손 들어가야죠. 단위성 의존명사 손까지 해서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써 태어난 채를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의존명사 뭐 있어요? 채, 양채척. 태어난 양 하다, 태어난 채 하다, 태어난 척 하다. 이렇게 해서 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네요. 어머니는 해질 무렵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 명사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불러보실까요? 뭐 있어요? 어머니, 그 다음 해, 그 다음 무렵이요. 뭐뭐지다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니을 받침이 들어갔으니까 무렵, 그 다음에 또 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가 들어갑니다. 어머니, 해, 질, 그 다음에 해, 무렵, 집 이렇게 됩니다. 돌아오다 다자로 끝나는 것이고 뭐 다른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다 되어서 집에 돌아오다. 이게 다 같은 건 부사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래 걸로 볼게요. 영희는 집을 나온 뒤에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뭐 있어요? 영희, 그 다음에요? 집, 그 다음에요? 뒤가 나와야죠. 뒤라는 게 나와야죠. 앞, 뒤 명사잖아요. 앞에 가자, 뒤에 가자. 그쵸? 그러니까 뒤도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 적이 되는 거겠죠. 적. 그쵸? 본 적 없다. 적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 적 없다. 쓴 적 없다. 적이요, 적. 적도 알아. 아까 안 했나? 적도 들어가는 겁니다. 본 적 없다. 쓴 적 없다. 읽은 적 없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이랬을 때 집 어디 갔어? 집 나와야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다는 얘기들이죠. 응?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이거 왜 안 고쳤지? 프린트에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잠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명사로. 그죠? 잠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잠을 빼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 잠이라는 게 문장에 따라 가지고 문장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얘가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는 어쨌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딱 이런 자리예요. 영희는 잠을 이랬을 때 잠은 동사예요.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이랬을 때는 명사예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형태로 고쳐주셔가지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보다. 근데 아까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잠이라는 건 명사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명사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바늘 한 쌈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한번 불러보실까요? 뭐 있어요? 어머니, 그 다음에요. 바늘, 그 다음에요. 쌈, 네, 그 다음에요. 선물.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빠져 있어? 선물. 그쵸? 이렇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철수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수저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게요. 뭐 있어요? 철수,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둥, 그 다음에 둥. 두 번 나와서 두 번 다 쉬어야 돼요. 그쵸? 이게 한 번으로 우리가 체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명사의 개수를 세는 거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 하나씩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둥, 그 다음에 수저까지 해가지고 다 되는 겁니다. 둥이나 아니면 먹는 둥 이렇게 되는 거 등이나 둘 다 의조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가 도착했을 때는 막 안개를 거칠 즈음이었다. 이거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 진짜 많았었어요. 진짜 많았었어요. 일단 때라는 건 제가 옆에다 써놨는데 불구하고 얘가 명사예요. 의존명사 아니고 그냥 명사예요. 그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라고 가는 건 그냥 명사예요.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랑 좀 비슷하게 보이죠. 뭐 같은 거랑 비슷하게 보냐면은 아까 막 했던 거 뭐 때문이다. 뭐만큼 막 이런 것들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때는 그냥 명사예요. 그러니까 자립명사예요. 의존명사가 아니라 자립명사예요. 때라고 하는 것은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는 어쨌든 명사입니다. 그러면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명사 부르십니다. 뭐 있어요? 이거 그가 어떻게 나와요? 그가 어떻게 나와요? 그는 대명사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때, 그 다음에 안개, 그 다음 즈음 얘네 세 개예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뭘 질문하냐면 도착이요. 도착 선생님. 도착도 명사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도착하다가 기본형입니다. 도착만 빼는 게 아니라 도착하다, 도착하고, 도착하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자로 끝나는 애들 동사 아니면 형용사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도착만 빼내서 명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붙어요. 하다라는 단어가 명사라는 거랑 붙었을 때 동사랑 형용사로 변한다라는 것을 막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배우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도착하다니 일단 안 된다. 왜 안 되냐? 도착하다가 한 단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라고요. 한 단어야.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요. 그가 나를 속일 턱이 없다. 턱 이거죠. 속일 이유가 없다. 이유 같은 걸로 뭐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불러보세요. 뭐 있어요? 음식 그 다음 수 잘 보이시죠? 음식 수 이렇게 갑니다. 그 아래요. 마늘 한 접이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세요 명사. 마늘 그 다음 접 그렇죠. 마늘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그 상황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명사. 영희 그 다음 상황 그 다음 나위 이렇게 되죠. 영희 상황 나위. 그쵸? 요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그는 말없이 바다 쪽만 바라보았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해야 될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잠깐만요. 말 없다. 말 없다. 말 없다도 여러분 저길로 뭐가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는지 모르겠네, 진짜. 말 없다라는 걸 또 이것도 한 단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빼셔야 돼요. 이건 빼세요. 아까 도착하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이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빼시고요. 그 다음에 뭐만 바다 쪽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웬만하게 뒤에 가서 조금 이렇게 좀 뭐 논의를 하고 해야 될 거를 웬만하면 다 뺀다고 생각하는데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말 없다. 뒤에 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얘도 약간 고칠게요. 그는 그냥 말이 없이 이렇게 고쳐주세요. 말이 없이 이렇게 고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말이라는 것도 명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뭐죠? 정확하게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 없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말이 명사 이렇게 가시라고요. 말 없다라는 걸로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바다가 들어가고요. 쪽이 들어갑니다. 쪽도 돼요. 그죠? 그쪽 방향이란 뜻이니까
방향이란 뜻이니까 바다 방향으로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 여기 아래요. 뭐뭐 편으로 시골에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사 부르세요. 기차. 그 다음 편. 기차를 타는 방법으로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편이라고 하는 것도 의존명사고요. 그리고 얘는 앞에 관용어가 안 붙었지만 대체적으로 관용어가 붙는다 그런 거지 굳이 관용어가 꼭 붙을 필요는 없죠. 편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편 시골 이렇게 됩니다. 그죠? 기차편 시골. 그 다음에 그녀는 곱게 자라서인지 밥을 지을 줄 모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뭐 있어요? 밥. 그 다음에요. 줄 지을 줄 모른다. 그녀 하시면 안 돼요. 그녀 이런 것들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어에서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요. I, my, me, my.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나요? 저만 하나요? 나는 영어 막 중학교 때 배울 때 했었는데 I, my, me, my, you, your, you, yours 뭐 이런 거 안 배우세요? 분명히 배우는데 쉬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막 흘리면서 잘 기억 안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영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수학을 제일 싫어했고요. 수학은 왜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과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어를 왜 해야 될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읽으면 되지. 내가 굳이 그걸 배워서 뭘 어디다 써먹겠다고. 그게 저는 문과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수학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막 미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A부터 시작해서 B.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한 요거 안에 이것도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얘부터 얘까지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EX, A 뭐 이렇게 뭐 장난해 야 미지수의 미지수가 어떻게 올라가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마인드 갖고 있으면은 수학은 꽝이에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대학 들어갈 때요. 고등학교 때 수학 정석책 다 외웠어요. 그 문제를 아예 외워가지고 문제 풀이를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렇게 안 했고요. 요거 다음에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에 외운 스타일만 문제 풀 줄 알았고요. 거기서 조금만 변형되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먼저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탐색을 시작하는 거죠. 풀 수 있는 게 또 있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탐색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풀 수 있는 걸 먼저 다 풀고 두 번째는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이거 아세요? 4, 5, 6, 7, 8, 9, 10 아시죠? 이게 무슨 수열이라면서요. 장난해? 그런 게 어딨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들어가면 다 해보는 거야 다. 그래서 막 해고서 한 문제 맞추고 막 뿌듯해하고 왜 수학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풀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뿌듯해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막 재기하고 막 저 별짓 다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자로 재고 막 그랬었어요. 자로 재고 그래서 여기 몇 센치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몇 센치게 이렇게 나오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수능은 진짜 그 각도를 그 센치를 정말 압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봤더니 여기가 4cm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재봤어. 그랬더니 이게 2가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몇이게 그러면은 2 그다음에 이걸 재봐. 내가 자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몇인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거 자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별짓 다 했어요. 연필에다가 자 이렇게 막 1, 2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도기 만든다고 막 지우개 막 30도, 45도, 60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가고 그래서 지우개 이렇게 대봐가지고 여기 몇 도게 막 이러면 45도에서 가까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짓 하고 말도 안 되는 짓 했었죠.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이렇게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누투 그놈의 누투 더하고 빼기가 참 힘들더라고.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더라고요. 짜증나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진짜 방법을 찾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방법인 겁니다. 진짜 저는 정말 대학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의 싸움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영어와의 싸움도 굉장했던 걸로 기억해요.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우느라고 100개를 못 외워요. 근데 불구하고 100개 외우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외우고 그 다음날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30개는 기억이 나요. 왜 이상한 것도 외우니까 막 이런 것도 외웠거든요. 집어넣어야지 100개가 될 수가 있어요. 타임, 시간 막 이러면서 하나 외웠어. 뭐 이런 걸로 깨거져 했는데 그리고서는 30개는 기억이 나는데 한 50개는 외운 것 같기도 하고 20개는요 아예 생각조차도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막 하는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막 이거 다 외우고 짜장면 먹어야지. 그래서 짜장면 너무 먹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짜장면 좀 시켜줘요. 근데 짜장면은 왔는데 다 못 외운 거야. 근데 나 이걸 다 먹고 저거를 꼭 먹어야지 했으니까 그걸 지키고 싶은데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짜장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눈물 나고 외워지지도 않으니까 이건 더 늦게 되고 쟤는 불고 있고 나중에 울었어요 제가. 막 울면서 그랬더니 먹고 해! 막 이러는데 불구하고서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다 외우고 먹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미쳤나 그냥 먹어! 막 이러는데 안 먹어! 막 그랬거든요.
안 외워지는 거야. 화가 나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퉁퉁 부르잖아요. 되게 맞대가 이렇게 비벼지지도 않는 거. 불었다고 막 울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저 정신병이라고 저한테 막 그랬었거든요. 알죠. 어쨌든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시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밥이라고 하는 거랑 줄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녀 안 됩니다. 대명사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거 보면 부산까지는 아직 멀었으니 참는 김에 더 참아봅시다. 김 아까 말씀드렸죠? 의존명사 말씀드렸었습니다. 부산하고 김. 다음에 폭설을 만나 길을 잃어버려 얼어 죽을 뻔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띄어쓰기 돼 있어야 돼요. 죽을 뻔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을 뻔도 했다. 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폭설, 길, 그 다음에 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일 가게에는 배, 감, 포도, 사과들이 많다. 여러분 명사 한번 말해 보세요. 뭐 있어요? 과일, 그 다음에요 가게, 그쵸? 띄어쓰기로 돼 있을 거예요. 과일, 가게, 그 다음 배, 그 다음 감, 그 다음 포도, 그 다음 사과, 그 다음 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되는 거죠. 그쵸? 가일 가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붙여쓰기 돼 있어요? 띄어쓰기 돼 있어요? 띄어쓰기 돼 있죠? 각각이요. 각각이요. 다음 가게에 가서 오징어 한 축을 사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명사 말씀해 보세요. 뭐 있어요? 가게, 그 다음 오징어, 그 다음 축. 오케이. 얘네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구나라는 것과 이렇게 찾을 수 있으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할 때는요. 기본반에 수업을 할 때는요. 이렇게 같이 해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맨 처음에도 그것도 굉장히 빨리 천천히 한 거고요. 수나 것이나 파나 따름이나 아니면 나위 이런 것들이 의존 명사예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힘들어 하시니까 이쪽 부분에서 잘 외우셔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수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권 자체가 얘가요 과일 가게가 이렇게 띄어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 하시면 돼요. 나온 대로. 그쵸? 그게 이렇게 띄어쓰기 나온 대로 그냥 가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과일하고 가게를 뗄 때도 있고 붙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만약에 얘가 붙인다 그러면 합성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본다는 얘기고 띄어쓰기로 돼 있다고 한다면 두 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하는 거는 명사 부분이에요. 명사 부분. 그래서 다 보셔가지고 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명사 부분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명사입니다. 오늘 수사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명사가 길었던 거고요. 대명사랑 수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신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너, 우리, 저, 그들, 그쵸? 이런 것들, 당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명사라고 그래요. 근데 대명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보시면 얘네들이 대명사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얘가 지시대명사가 더 쉽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떤 거요? 일단은 그쵸? 얘를 기본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것 다음에 무엇 이런 것들이요. 무엇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지시대명사의 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시대명사라는 걸 외워야 되냐? 아니요. 그냥 대명사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지시대명사니 얘가 인칭대명사니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것저것 그것은 대명사구나. 이것저것 그것은 대명사거나 그죠?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요. 대명사에다 옆에다 요거 하나 크게 써놓으세요. 저라고 하는 거를 크게 하나 써놓으세요. 이그저는 기본적으로 대명사입니다. 이그저는 대명사입니다. 그는 나의 남편이다. 저는 그쵸? 다음에 이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그저는 기본적으로 대명사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이그저가 대명사인데 기본적으로 대명사인데 거기다 뭐 붙여도 대명사라는 거예요?
거자를 붙여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 이랬을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 이거 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요. 대명사라면서요. 근데 것이라는 건 아까 뭐였어요? 의존명사, 명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랑 명사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그냥 하나의 대명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는 대명사, 얘는 명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네도 이렇게 합쳐서 얘를 대명사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대명사로 말하고 있다고요. 저것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대명사라고요. 그것 이거 합쳐져 가지고 대명사라고요. 아셨어요? 그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랑 것이랑 합쳐지는 거예요. 것자가 붙으면 합쳐지는 겁니다. 붙여쓰기라는 거고 두 개 합쳐서 얘네를 대명사 이렇게 해요. 대명사, 대명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 이것도 대명사.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 뭐라고요? 대명사. 아까 얼마 뭐예요? 명사. 얼마나 거기 있을 거야. 명사. 무엇은 대명사.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봐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얼마라고 하는 걸 명사로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는 거 대명사. 장소입니다. 이것도 이, 그, 저라고 하는 걸 기본형으로 갖고 있어요. 거기다 뭐 붙인 거예요? 기자 붙인 거예요. 이기 이러지 않잖아요.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기자 붙인 거예요. 얘네들도 다 뭐가 된다? 장소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돼요? 바로 대명사다. 여기, 거기, 저기 기자 붙인 형태들. 그래서 이그저가 약간 변한 형태들. 여기에, 거기에, 저기에 다 대명사. 그 다음에 어디 가니? 어디? 얼마만 명사. 어디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 어디에 있니? 라고 하는 거 대명사. 그쵸? 힘들죠? 이 얼마가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나머지는 무엇 할래? 어디 가니?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물을 때 쓰는 말들 있잖아요. 이럴 때 같은 거 거의 다 대명사예요. 근데 얼마가 특이한 거야, 얼마가. 그쵸? 다음에 아무데라고 하는 거. 얘는 뭐 나중에 아무라고 하는 거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얘는 조금 빼고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만 일단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까지만 일단 봐놓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 인칭 대명사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들은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한다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에요. 그래서 1, 2, 3이니까 1은 나 쪽이죠. 나. 2인칭이란 너. 그 다음에 3인칭이란 그들.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얘네가 높임말이냐 예산말이냐 낮춤말이냐 이건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세분하게 가는 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여기 써져 있는 애들이 다 대명사다. 이걸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가, 나, 그다음에 우리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뭐가 된다? 바로 뭐 1인칭 대명사다. 1인칭 몰라도 되고요. 대명사다. 대명사다. 나, 우리 이런 거 대명사다.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요. 이거는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요. 우리들이요. 이걸 낮춰가지고 저희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대명사다. 이것도 대명사다. 다음에 여기 당신이요. 여보 당신 할 때 당신이 될 수 있어요. 여보 당신. 당신께 좋은 아내가 되도록 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당신이라고 하는 거 제 3인칭 너라고 하는 사람을 높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 낮춤말에 당신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싸울 때 있잖아요. 차를 왜 여기다 댄 거야? 당신 말이야. 이게 차를 여기다 왜 대가지고 차를 못 봐? 뭐 당신 이러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여기 때문에 당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낮춰가지고 조금 나오는 거 안 나왔고요. 안 하고요. 여기 당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네 이거는 저기 누구죠? 장인 어른이 자기 이제 사위한테 얘기하자. 자네 오늘 여기서 좀 편히 쉬다가 가게. 자네 내 딸을 데리고 가서 그럴 건가?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거 자네 돼요. 너희들 됩니다. 쉽고요. 그다음 여기 3인칭 보세요. 이 그 저잖아요. 다 이 그 저죠. 이 그 저죠.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분 그분 저분이에요. 분자 붙였어요.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분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사람이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얘가 의존 명사니까 명사. 이그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가 아니라고요.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는 합쳐져서 대명사로 인정됐다고요. 합쳐져서 대명사. 이분 이렇게 나와요. 합쳐져서 띄어쓰기 안 되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분, 그분, 저분.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얘가 이분이라고 이분은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저기 뭐야 이분은 별로 안 쓰니까 그분 할게요. 그분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가셔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얘만 할게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의존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가 되는 건데 관형사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실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갖다가 강조해가지고 그 분께서 그 사람께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라는데 이쪽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쪽은 대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로 국립국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자 붙이면 그냥 대명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분 저분 그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강조할 때는 이렇게 써야 하나 많은 경우 일상적으로 이런 말을 쓰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찾지 않도록 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분 그분 저분 다 대명사 합쳐서 대명사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대명사. 이, 그이, 저희, 이가요, 저희가요, 그이가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고요. 이 자가, 그 자가, 저 자가 낮추죠? 확 낮추는 거죠. 이 애가, 얘, 걔,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것들 다 표준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인 거죠.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아래에 있는 거요. 1인칭, 2인칭, 3인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인칭, 2인칭, 3인칭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 것처럼 미지칭, 부정칭, 재규칭이 있다는 거예요.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뭐라고 그랬어요? 3인칭은 그 제3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미지칭이라고 하는 칭, 인칭의 미지칭이라는 게 있고 인칭의 부정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뭔가요 하기보다는 여러분 재기칭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얘네는 어떻게 하느냐 미지칭은 누구라는 단어밖에 없구나. 미지칭은 누구 미누 미지칭은 누구 그 다음에 부정칭은 아무개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칭이랑 미지칭은요 아직 지칭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지칭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누가 누구를 누구한테 들었어 지금 누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 얘가 미지칭이에요. 그랬을 때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답이 나올 때 누구라고 나오겠죠. 그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걸 미지칭이라고 불러요. 모르는 거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쪽은 미지칭이라고 그런다. 이게 대명사다라는 거죠. 미지칭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특정 다수예요. 아무개가 말했어요. 아무개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할 때 정확하게 누구야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로 했을 때 그쵸? 요렇게 아무개가 말해요. 말했어요. 아무개가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아무개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얘가들은 불특정 다수가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정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딱 한 명이 나오는구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확정. 확정적이잖아요. 미확정을 질문하는 누구라고 하는 거 아니면 누가의 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지칭. 근데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거 아무개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개 집이나 들어가도록 해요. 아무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부정칭. 그쵸?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지칭 누구 부정칭 아무개 미지칭 누구 부정칭 아무개 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재기칭은 아셔야 된다고요. 재기칭은 아셔야 돼. 재기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앞말을 다시 받아요. 앞말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당신과 자기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당신 있죠? 여기 당신 있어요. 2인칭에 여기 당신 있고요. 재기칭에 당신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라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됐고 여기는 뭐야? 저희들이라고 했죠? 여기 저희들 있잖아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불구하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쟤에 대한 얘들을 세 가지를 써드릴 테니까 옆에다 좀 쓰시고 조금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네가 대명사야. 얘네가 대명사야. 이 그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 다 대명사다. 누구, 그 다음에 아무개 이런 것도 대명사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기칭질 가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거 써드릴게요. 뭐가 되는 거냐?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물건에 당신 물건에 손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서 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당신의 물건이죠. 할머니를 대신 한 번 더 받은 거죠. 그쵸? 이럴 때죠. 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쵸? 할머니는 생전에 할머니의 물건에 손대는 거 싫어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앞에 걸 받았죠. 제기칭이에요. 당신께서는 따뜻한 밥을 갖다 드시지 않고 뭐 자식들에게 먼저 따뜻한 밥을 먼저 먹이셨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 당신께서는, 어머니 당신께서는 좋은 옷 입지 않으시고 자식들에게 옷을 입혀서 이런 식이요. 그죠? 이랬을 때 얘가 제기칭입니다. 두 번째요. 자기라고 나와 있죠. 이 자기는 여보자기 말고요. 자기야. 이건 부르는 거고요. 그쪽 말고 여기서의 자기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는 조무지 열심히 찾았지만 그는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자기 안경을 마루에서 아무리 찾아봤다 하더라도 도저히 자기의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자기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자기입니다. 그는 나 스스로의 안경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잘 봐놓으셔야 되는 게 올바른 언어 예절에서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는 도저히 그의 안경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거 틀려요. 이 문장 틀려요. 그는 도저히 그의 안경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요. 이 그애가 들어갔을 때 이 그로 들어가면 이건 뭐냐면 영어 말투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he로 쓰고 여기는 his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 번역 툴을 그대로 갖고 가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와버려요. 그라고 하는 게 써버리면 우리 쪽에서는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오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도저히 그의 안경, 이 그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불구하고서는 그는 도저히 그의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라고 나온다면 뭐예요? 그래, 제3자의 안경. 그는 도저히 그 영의 안경, 영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철수라고 하는 거, 철수의 안경을 찾을 수 없다. 그 철수를 그로 놔두면은요.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안경이라고 하는 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 우린 틀렸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문장은 틀렸다. 그죠? 자기 것도 될 수 있고 제3자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라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쓰지 않는다. 뭐라고 써야 돼요? 자기로 그냥 확실하게 가져라. 아니면 이쪽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노? 그는 도저히 영희의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라. 이쪽을 쓰든가 이쪽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 말 그대로 받고 있죠? 세 번째요. 아래다 쓰면 좀 그러니까 요 저희들 쓸게요. 아까 말한 거 뭐였어요? 저희들이 이번 일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저희들이 이번 일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 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어려서 저희들밖에 몰라요. 이렇게요. 이렇게 갑니다. 애들이 어려서 애들이죠. 근데 애들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앞에 거 받고 있죠? 제기칭이에요. 저 앞에 말을 그대로 다시 뒤에서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제기칭이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제기칭 문제에서 당신이 제일 잘 나옵니다. 요거 봐놓으시고 나머지 얘네가 대명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놓으실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요번 프린트 드린 거 오른쪽에 보시면요. 대명사 찾는 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대명사는 여기 써져 있는 것들만 대명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써져 있잖아. 요거 5가지만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얘네만 대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수사가 나오는데 수사는 간단해요. 수사는 거의 뭐 1, 2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이것은 그것과 다르다. 대명사 찾으세요.
이것 그 다음에요 그것 그렇죠 이것과 그것 이렇게 나오겠네요. 것까지 더해서 대명사가 되더라. 것까지 더해서 대명사가 되더라. 할머니는 뭐든지 당신 고집대로 하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대명사 찾으세요. 뭐 있어요? 당신이에요. 할머니는 대명사예요 명사예요? 명사예요. 하면 대명사 아니에요.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우리 어머니의 혹은 우리 아버지의 그 윗분, 부모님을 할머니라고 지칭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뭐 딸, 아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명사입니다. 다 명사예요. 대명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명사는 당신. 그다음에 여기 아래로 갈게요.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다. 거기 내만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 대명사 찾으세요. 뭐 있어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 알아두세요. 뭐냐면 내라고 하는 게 나의의 준말이에요. 줄임말이 내예요. 그러면 나의가 돼야 돼요. 왜? 여기서 나 하나만 대명사니까. 의라는 건 조사니까. 의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요. 조사는 조사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내 이렇게 나오면 얘 줄치지 마시고 나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만 줄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대명사니까 나라는 게 대명사니까 그래서 여기 나 이렇게 됩니다. 다음이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대명사 찾으세요. 뭐 있어요? 저희 또요. 또요. 없어요. 2번이라고 하는 건 명사예요. 2번은 명사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것저것 그것을 말씀했지 2번 저번 그번 이런 거 말한 적 없어요. 맞죠?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아시겠어요? 이거 전체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얘는 명사로 됩니다. 명사예요. 따로 써놓으시고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을 외워달라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집에 찾아왔지만 저희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대명사 찾으세요. 뭐 있어요? 저희 그 다음에요. 나 이렇게 됩니다. 내를 나의로 넣어서 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아들은 명사라는 단어죠. 아들은 명사입니다. 하셨죠? 그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아래도 조금 더 있을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옆에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수사라고 하는 부분 들어갑니다. 얘까지 가면 오늘 마무리 시킬 수 있어요. 수사라는 겁니다. 수사는 안 어려워요. 수사는 안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만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사는 수입니다. 다시요. 수사는 숫자입니다. 다시요. 수사는 수요. 수.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바로 수사예요. 이게 수사예요. 그죠? 그러면 숫자 나오면 수사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기본적이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그저라는 게요. 이그저 아까 대명사 써놓은 데 있죠.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가 똑같은 형태인데 대명사가 될 때도 있고 관형사가 될 때도 있어요. 관형사가 될 때도 있어요. 요거를 구분하는 게 우리 쪽에서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지금은 안 해요. 관형사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만 배웠어요? 대명사 쪽만 배웠어요. 이그저가. 그 다음에 이것저것 그것은요. 무조건 대명사예요. 걷자 붙은 거나 이분 저분 그분은요. 무조건 대명사예요. 근데 분이나 것 이런 거 안 붙고 이그저 얘네들만 있을 때는 대명사가 되기도 하고 관형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명사 쪽만 배웠어요. 이그저는 대명사다. 먼저 머릿속에 박아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난 다음에 관형사 쪽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쪽을 지금 막 헤집어 놓으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 얘네 수죠. 수요. 수랑 관련된 거는 뭐라고요? 수사. 수랑 관련된 건 수사. 근데 수랑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수사와 관형사가 있어요. 이놈의 관형사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영어에는 관형사 없어요. 영어에는 관형사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영어에서는 영어의 관형사 역할하는 게 다 형용사 쪽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숫자는 다른 걸로 간다든가 뭐 이렇대요. 우리랑 그 뭐죠? 갈래를 나타내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애들이 있어서 막 헷갈리시는데 우리랑은 완전히 국어랑 영어랑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하시는 분 봤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걸 국어에서 이렇게 말을 해. 그거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국어 쪽에서는 이래 라고 하는 거 국어에서 배운 것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두 개 그거는 연구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왜냐? 국어에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두 언어에 대한 비교와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논문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힘들게 그런 거 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은 그냥 말씀드리는 것만 새롭게 새 판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그저는 대명사, 숫자는 수사 이렇게 얘기했죠. 숫자는 수사. 그러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냐면요. 여덟은 농구를 한다.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여덟은 농구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여덟이라는 게 뭐라고요? 수사. 끝이에요. 잘 보이죠? 그쵸? 여덟은 농구를 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서 첫째. 우리 막 선서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첫째. 우리는 무엇을 하며 둘째. 무엇을 하며 다 수사예요. 다 수사예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양수사 서수사가 나중에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겁니다. 양수사 서수사가 좀 힘들게 할 거예요.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한,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괜찮아요. 근데 불구하고 여기다가 전미사 째자를 집어넣어요. 아까 제가 째라고 하는 게 전미사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와 여기 첫째는 다르지만 둘부터는 하나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이렇게 돼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와 첫째는 다르지만 둘째부터는 똑같아요. 요게 둘째, 그냥 서수사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양수사계, 어떤 게 서수사계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개념적으로 하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어떻게 해요? 문장에서 봤을 때 총량이요. 그러면 이 둘째가 뭐냐면은 총량이요. 양수사예요. 총 합쳐진 거예요. 상자 안에 귤이 둘째 있었어. 라고 한다면 두 개째라고 우리는 되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둘째로 아니면 둘째 있었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양수사예요. 그렇죠? 상자 안에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총 두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수사는 양수사는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 어디를 중심으로 잡으셔야 되느냐? 서수사를 중심으로 잡으셔야 돼요. 서수사는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 순서예요. 달리기 했어요. 달리기에서 야 1등, 2등, 3등, 4등 이게 이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예요. 총량이 아니죠. 내가 달리기했는데 내가 4등 했어요. 내가 넷째로 들어왔어요. 넷째로. 그럼 나 네 번째만 들어온 거지.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4등도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죠? 달리기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줄에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넷째 번에 앉아있다. 넷째에 앉아있다. 라고 한다면 1, 2, 3, 4 네 번째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서수사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사냥터에 가가지고 내가 매를 잡았어요. 매를 5째 잡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총량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거는 5마리를 잡았다 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되느냐? 내가 사냥을 가서 내가 매를 잡았어요. 매를 5째 잡았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두 가지 의미가 가기가 쉽죠.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첫 번째 총 5마리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여기 의미에서. 근데 두 번째 이거 다 빼고 5째 잡았다. 나 이번에 5번째야. 이거 5번째. 얘만을 5번째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 가가지고 이거 5번째 잡았잖아. 얘 5번째야.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딱 5째.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쪽을 기준으로 안 잡는다고 그래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안 잡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잡느냐? 서수사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고요.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냐? 사냥을 가서 매를 총 5째 잡았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줍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러면 총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얘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수사? 양수사예요? 서수사예요? 양수사. 그죠? 근데 불구하고 내가 앞에서부터 내가 5째 앉았어 라고 한다면 딱 그것만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서수사.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게끔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게끔 주는 거니까 그것만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만 필요로 하는 것이냐? 바로 숫자는 수사다. 숫자는 수사다. 요거까지만 알아두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사를 모두 찾으세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 너무 쉽다. 이건 진짜 우리를 우롱하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를 막 이렇게 정말 손가락질하는 일이에요. 이게 숫자도 못 세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있어요? 셋.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셋. 뭐야 이거 셋이 똑같이 나오고. 세 번째 뭐예요? 셋. 장난해? 네 번째 건 뭐예요? 넷째.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사 끝났어요. 다 했어요. 의존 명사가 조금 어려운 거겠죠? 의존 명사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대명사 정도는 좀 볼만하죠? 여러분 거기 있는 것들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체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끝낸 겁니다. 체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의존 명사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오늘 해드린 것들을 잘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도움 많이 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교시 하고요. 10분 쉴게요. 4교시 문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세요.